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세법 김성래입니다. 자, 지금 10월달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혹시라도 개정세법 때문에 혼동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수정을 했지만 다시 한번 몇 가지만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은 점검해 보고 가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가볍게 한번 들으면 이해 가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조세총론의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자,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여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죠. 납부하지 않은 요 세액에 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일수 날짜를 곱하고 거기에 10만 분의 22, 다시 말하면 0.022% 일일 계산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만약에 고지서를 받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3%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 합친 것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하는데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이에요. 요 100만 원이었던 것이 개정이 된 거죠.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150만 원 미만의 경우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적용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요거 참고로 국세는 체납된 조세가 100만 원 미만이었었는데 15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였고요. 다음 우리 지방세 봅니다. 그래서 요거 100만 원 미만이 150만 원 미만으로 개정이 됐다. 그죠? 자, 다음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세와 똑같이 통일시켰다. 그래서 종전에는 10만 분의 25 이렇게 10만 분의 25로 되어 있던 거 요것을 개정을 해서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10만 분의 얼마 22로 개정이 됐다. 그래서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10만 분의 1일 계산이에요. 1일에 10만 분의 22 이렇게 통일했다. 그죠? 국세하고 지방세가 달랐었는데 똑같이 통일시켰다. 이렇게 점검하시고 다음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들어가기 전에 혹시라도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 한번 볼까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있죠. 요것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 여기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라.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재산세. 그죠? 자, 그런데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70%였었고, 그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주택 있죠?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다. 60%. 그런데 중간에 1세대 1주택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특별히 45%.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60%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로 시행령으로 개정을 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그러면
45%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유세 부분에 또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도요. 자,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우리 1세대 1주택자는 14억까지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러는데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되죠. 하신 김에 주택만 볼게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주택의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6억을 뭐합니까? 공제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였지만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였었는데 주택은 60%로 개정했죠. 시행령을.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 그럼 참고로 1세대 1주택자는 단독 소유를 얘기하는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적용받겠다라고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자,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나오면 거기서 기본 5억을 공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6억을 공제합니다. 도합 11억이죠. 14억이 아니라 11억.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곱해서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14억이 아니라 11억 이렇게 된 거고, 한 김에 여러분 주택은 법인이 있어요. 참고로 법인. 여러분 법인 소유 주택은 혜택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법인은 주택의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합계액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그대로 곱해요. 그래서 전체 금액의 60%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그래서 법인은 기초공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한 김에 여러분 토지 있죠? 그럼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는 자, 종합합산 있잖아요.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나대지 같은 건 종합합산이죠. 5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토지는 그대로야. 100%. 주택만 60%다. 그죠? 이것도 원래는 전체가 60%로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주택만 60%, 토지는 그대로 100%입니다. 다음 별도 합산 토지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80억을 공제를 하고 여기에 100%를 곱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은요, 이 얘기입니다.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로 한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100%가 아니라 60%죠. 60% 적용하고 그 다음에 토지는 그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5억 빼고 6억을 빼니까 토합 11억.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 보셨고, 자, 이제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다른 거 없고, 여러분, 자,
양도 차익이 나면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서 소득 금액 나오고 기본 공제를 해서 과세표 주는 데죠.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잠깐 보면,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때 전매로 취득하는 건 제외, 공제 안 해줘요. 그리고 미등기 자산 및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제외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것이 요거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양도를 할 때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으로. 자, 2022년 5월 10일부터 내년도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적용되는 것은 요거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거 빼요. 그러면 무엇만? 미등기 자산만 공제를 못 받고 1세대, 2주택, 3주택 조정지역에서 양도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올해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빼고는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게 개정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양도차익의 공제율 곱하면 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요. 두 가지잖아요. 6에서 30%, 보유기간 1년에 몇 프로씩 연 2%씩 공제해주는 일반 자산이 있는 반면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를 했다면 최소 20%부터 최고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데 만약에 2년 거주 못했다 그러면 6에서 30% 요걸로 공제를 해준다. 참고로. 자, 그리고 나서 양도소득 이제 기본공제는 개정된 거 없으니까 그대로예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하는데 미등기 자산은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연 얼마? 250만 원. 이때 소득금액별로 따로따로 요거에서 250만 원, 별도로 주식에서 250만 원, 파생상품에서 250만 원, 신탁수익권에서 250만 원 이렇게 각각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은 이거예요. 조정지역에 2주택, 3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거 점검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세율 부분으로 갑니다. 자, 양도소득세 세율 부분 보시면 자,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 기본은 부동산은요. 미등기는 몇 프로냐? 70%요. 70%. 그리고 일반 부동산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투기에 이용되니까 그거 빼고 일반 부동산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이거 개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번 점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6에서 45%는 이거죠. 1200만 원 이하는 6%부터 최고 10억 초과는 45% 이렇게 적용을 한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그런데 우리 부동산 중에서 투기에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별도로 적용한다. 별도로. 그래서 요거 개정된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60%,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하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5%. 그런데 분양권은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할 때는 처음부터 뭐 입주할 의사가 없는 거다. 그럼 왜 가지고 있었느냐? 투기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양권은 1년 안 돼서 팔면 70%고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주택 입주하기 전에 중간에 분양권을 팔면 무조건 1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60%를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개정된 게 아니잖아. 그대로죠. 개정된 부분은 바로 뭐냐? 이 부분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래는 20%, 30%
할증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할증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경우는 이렇게 2022년 5월 10일부터 내년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3주택 1년 동안에 뭐를 유예를 해서 할증하지 않고 2년 이상이면 일반 지역의 부동산과 똑같이 6에서 몇 프로 45%를 적용한다. 이게 개정된 부분이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증하지 않고 일반 지역의 주택과 똑같이 6에서 몇 프로 45% 할증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기본이 뭐냐면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 취득할 때 당시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으면 2년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죠. 그런데 이때 첫 번째 2개 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양도하고 그러면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예,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먼저 팔아서 과세가 됐어요. 이제 남은 건 몇 개? 하나. 근데 요 1주택은 언제부터 보유한 걸로 보느냐?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앞으로 2년 보유하고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개정이 됐다 이거지. 뭐라고? 이것이 아니라 뭐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그냥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주택을 이 얘기해요.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그 중에 하나 팔면 세금 내죠.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죠. 그거 바로 팔아도 2년 보유했으니까 원래 주택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니까 2년만 채웠다면 앞에 거 팔고 그 다음에 바로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여기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앞으로 몇 년, 2년 보유하라 그런 규정이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건 한시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겠다. 다음, 그래서 개정된 거고요. 두 번째,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적용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 보유기간 그 양도하는 주택 원래부터 보한 날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한다. 그죠?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다음 2주택을 보유한 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해서 과세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죠.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롭게 보유기간 그거 없어졌다. 요거랑 똑같이 어떻게 해요?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 채웠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요렇게 똑같이 개정이 됐다. 이겁니다. 다음. 자, 3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해서 과세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주택 몇 개? 2개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그대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해 준다. 결론은 그거예요. 2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았다? 그럼 이제 주택이 하나가 됐는데 그때부터 앞으로 몇 년? 2년 보유하라. 그게 아니라 요 주택도 원래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2년 보유, 2년 거주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여러분, 1세대 1주택 특례란 게 무슨 말입니까? 한 세대의 주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더라도 특별히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게 1주택에 대한 특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거예요. 일시적 2주택은 이사 가기 위해서 기존 주택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취득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이때는 3년 안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조정지역의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이 됐다. 이것은 자 개정이 됐죠.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었었어요. 1년이었었는데 몇 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라. 1년이었었는데 1년이 개정이 돼서 몇 년? 2년 안에 종전주택 양도하고 입주까지 하라. 그런 규정이 삭제가 됐죠. 그죠? 예. 다음. 그래서 요거 개정된 거 뒤에서 요거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자. 나머지 분양권 취득해서 2주택 종전대로 3년,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동거 봉양은 10년 안에 둘 중에 하나 팔아라. 그리고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됐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일시적 2주택, 조정지역의 2주택, 직계 동거 봉양,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2주택, 혼인으로 2주택 요거 정도가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다. 합친 날로부터 10년 안에 어느 거는 하나를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주택 하나씩 가지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세대가 주택 몇 개? 2개가 됐다. 그런 경우도 몇 년? 5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요거 여러분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동거 봉양은 몇 년? 10년. 그리고 혼인의 경우는 5년이죠. 이때 어느 거든 하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 주죠.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종합부동산세도 적용돼요. 종부세도.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세대 합쳤잖아요. 이때는 10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봐. 부모 별도의 세대, 자녀 별도의 세대로 보고 10년 동안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또 혼인한 경우도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 종부세에서 물어볼 때는 동거 봉양으로 직계 존속, 동거 봉양으로 세대 합쳤다.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요거.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 이것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는 10년 안에 팔면 하나 팔아도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하나를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만 점검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실제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일시적 2주택. 자, 조정지역에 볼게요. 자,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어요.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요 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 돼. 1년 지나야지. 1년 지나지 않은 데서 또 취득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취득하고 반드시 1년이든 10년이든 기본 1년은 지나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주택을 취득해서 조정지역에만 주택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래서 2개인데 왜 취득했느냐? 여기로 이사 가려고 샀어요. 그게 일시적 2주택이요. 이사 가기 위해서 이걸 취득했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이거 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전에는 요거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냐? 1년 안에 요 취득하고 나서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옛날 주택을 보아라.
양도를 하고 요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까지 맞춰라 이런 규정이었었죠. 근데 이것이 개정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정됐느냐 이렇게 개정됐어요. 자, 조정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요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또 하나의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여기서 잘 보세요. 1년 안에 요거 취득하고 나서 1년 안에 옛날 걸 팔아라 그랬는데 지금은 개정된 것은 요 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죠. 2년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2년 안에 옛날 걸 봐라. 양도를 해라. 그러면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여기서 여기와 같이 무슨 신고? 전입신고 그런 규정은 삭제가 됐다. 이사 안 가도 된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요거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은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럼 둘 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이런 경우 있죠. 자,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요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또 하나 주택을 취득했어요. 뭐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든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그죠? 그러면 둘 다 조정지역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냐? 3년이에요. 아까 둘 다 조정지역에 있을 때는 2년. 둘 중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3년 안에 옛날 주택을 봐라. 양도를 하라.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둘 다 조정지역이면 2년 안에 팔고 둘 다 조정지역이 아니다. 그럴 때는 3년 안에 옛날 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시적 2주택 조정지역에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 때는 1년이 아니라 2년 안에 종전거 팔면 되고 전입신고 하라 그런 규정이 없어졌으니까 전입신고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혼동될 수 있던 부분에 개정된 부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도요 분명 어제보다는 더 나은 하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늘 듣던 거 실수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거 문제 찾지 마시고 그리고 세법은 여러분 시간이 많이 정리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왜? 다른 과목 1차 과목 동차 준비하는 분들은 1차 준비하다 보니까 세법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맨 마지막에 우리 화인월 특강에 했던 그런 자료 반복해서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리하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 자, 컨디션 조절 시험 때까지 잘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여기서 개정된 법률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